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꼭 삶에 있어서 한 번은 만나야 하실 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인 기업의 시대를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가기 전 관문에 이분을 만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지나가서 이미 망한 다음에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100세 이상을 살아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네. 자, 1인 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시고 제가 기억하는 한 1인 기업 하면 전 이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 기업의 역사와 그다음에 증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김형환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환입니다. 제가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 안녕 마마. 네. 안녕 마마. 네, 지금 사실은 막 시작 전에 한마디 나누는데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 벌써 오셔가지고 기대한다라고 지금 댓글로 오시는데 이런 반응이 너무 낯설어요 지금. 그동안 반응이 뭐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았던 방송을 진행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끝나고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 좀 풀었습니다. 네, 식구들 좀 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찾으셨는지 지금의 하는 일에서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셨는지 훈련법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토크,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본인의 타이밍,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 기본 OT를 중심으로 교수님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이제 그래도 교수님을 아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통해서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형환입니다. 여기 너무 좋네요. 그죠? 저도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상대가 안 되네요. 여긴 진짜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네, 조현심 대표님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인 기업 국민 멘토로 부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환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개인과 기업의 독립과 성장과 가치를 도우면서 그들이 좀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독립, 그 독립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저 코로나 이후에는 뭐 사실 더 바빠져서 온라인 상에서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 코칭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젊은 분들 또 의미 있는 분들을 좀 뵙고 도우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속에서도 배우고 사람 속에서도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성장의 열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끝낼까요? 네, 본인 소개를 다 정말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네.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코로나 때문에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코로나 덕분에 더 바빠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바빠졌다고 하면 욕먹을 수 있어요. 원래. 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바빠졌다기보다는 코로나가 있건 없건 좀 새로운 일들을 계속 벌리는 편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감지하는 어떤 통찰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하죠. 또 하나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성찰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변화가
그냥 뜬구름 둥실둥실 떠다니는 변화 말고 그 변화 중에 지금 현재 오늘 여기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내 고객들에게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딱 통찰과 성찰 네. 이 두 단어가 아주 인사이트 있게 꽉 뇌리에 박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긴데.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 이렇게 요점을 쏙쏙 뽑아서 네. 탈탈 털리고 있는데. 탈탈 털리는 것. 우리 김영환 교수님의 삶에서의 이 다양한 이 일에 반주가 생기는 건 통찰과 성찰 때문이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 질문하는 아마 훈련법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통찰을 만들고 어떻게 성찰을 하게 됐는지의 이야기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주로 다 취업을 얘기하거나 승진을 얘기했던 때에 어떻게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 형식을 생각하시고 이쪽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1인 기업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피터 드러커 박사가 얘기했고 한국에서는 구본영 씨가 얘기했었고 뭐 공병호 박사님도 얘기했었고 뭐 여러 가지의 지론이 나왔었죠.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통찰력의 결과예요. 세상이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어떤 기업의 구조를 보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와 안정된 직장. 이 두 가지에서 1인 기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2005년도가 시점이죠. 그때는 제가 이제 두 개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참 한오지랖했죠. 하나는 혁신 컨설팅을 하는 회사였고요. 하나는 수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두 가지는 엄격히 따지면 회사가 아니라 협회였습니다. 네. 하나는 여의도에 있었고요. 하나는 삼성동에 있었고요. 일단 교통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강남과 강북인가요? 아니죠. 하나 여의도고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강남, 강북인데 여의도와 삼성역. 둘 다 그러니까 교통에 요지혜가 있었네. 그런데 교통의 요지인데 서로는 교통이 안 좋았어요. 갈아타고 뭐.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내가 기억에는 동대문역에서 동대문 그 무슨 4호선 역에서 그렇게 갈아타느라고 사람 많은데 헤매고 다니고. 근데 그럴 때 한쪽은 혁신만이 살 길이다. 한쪽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트렌드의 기점이었어요. 그럴 때 저한테 또 하나의 거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교대역입니다. 이게 기억나죠? 옛날 얘기. 그죠? 그래서 그때 다음 카페에서 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 시작했던 작은 일. 근데 저는 그 작은 일을 이렇게 작은 일을 눈에 딱 붙이니까요. 크게 보이더라고요. 작은 게 이렇게 붙으니까 얘만 보였구나. 얘만 보이는 거. 딱 보고 이걸 통해서 여의도 가서 느끼고 삼성역 가서 느끼고 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의 거기는 나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개인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도 하면서 경영자를 보면서 저는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들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독립되어져 있나? 저 사람 독립되어 있나? 나를 찾는 이유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찾더라고요. 모든 분야에. 근데 내가 봤을 때 왜 독립되어 있지 않나? 본인의 독립성보다 너무 많은 사업의 짐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렌드는 개인의 독립을 통해서 삶과 일에 사업의 기회가 많아질 거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툴들이 유튜브나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는 채널일 뿐이고 기본적인 어떤 정신, 마인드는 독립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인 기업의 방법을 찾고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게 제가 했던 일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분들이 1인 기업이 뜬다 생각해서 막 사실은 막 1인 기업을 이제 뜨고 나서 보통 찾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계기 시점에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이게 길이 현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관점으로 계속
길을 찾아가는 그렇죠. 그 길을 지금 찾아오신 과정을 음.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던지 간에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거가 성찰과 관찰 사실 그렇죠. 이게 다 통찰이 연결되어 맞아요. 있는 거죠. 그 시점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고 이걸 한다고 바로 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교수님처럼 머물지 않거든요.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누구나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정답형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작을 못하죠.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야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즐기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모르면 즐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그 상관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게 이제 본인이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하셔갖고 바로 지금 질문을 좋아요. 저한테 어떤 하셨는데 1인 기업이나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뭘부터 알아야 될까요? 나부터 알아요? 맞아요. 이게 자꾸 밖으로 이제 가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동기부여를 받죠. 네. 근데 동기부여를 받는 건 강연장. 집에 돌아오면 좌절감. 왜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온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하려니 방법이 너무 일단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을 따라간다는 게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죠. 아니죠.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현실을 우습게 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 때문에 현실이 마치 내 발목을 잡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뭐 하여튼 지금 그 계기가 어떠하든 지금 이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 주력 분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긴 삶을 여기까지 오시면서 네. 제가 아까 1인 기업의 아버지라고 칭할 만큼이 됐다라는 건 구본영 선생님이 이 길을 갔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공병호 선생님이 그럼요. 1인 기업 얘기했다는 네. 거 저도 아는데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삶과 연결해서 해서 좀 제자들도 많고 연결이 되고 한 분은 책에서만 쓰셨기 때문에 맞아.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데 교수님은 책도 그다음에 강연도 멘토링도 전부 다 같은 1인 기업과 연결된 거와 연결된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이론의 문제인가? 왜냐면 저도 이제 경영을 공부하면서 경영이라는 게 원래 통계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정된 숫자에서 나온 행동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영만큼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두 분이나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봤던 건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사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럼 그 축적의 시간 동안에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인 기업을 아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1인 기업의 시기를 지나게 돼 있다. 이 얘기는 자기 위주로 독립이 필요하다. 그렇죠. 스스로 먹고 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어디에 속하지 않고도 지금 이런 게 지금 다 맥락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1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 요게 꼭 연결해서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하고의 교집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새삼새삼 맞아요.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1인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걸 화두로 뭐 컨설팅도 모두 하는데 그분들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을 어떤 훈련했던 아니면 어떤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성찰과 통찰을 위해 어떤 방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훈련법을 공개하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세 가지 정도 정의해서 좋아요. 알려주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썼던 책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이거는 정답이 없다. 그 정답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해답이 있겠죠. 그럼 그 해답은요. 다양성이 있고요. 객관적이보다는 좀 대단히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경험을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양쪽 협회가 다 컸어요. 조직이 크고 들어가면 바쁘고 뭐 점심 먹을 때까지 정신없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퇴근할 때 보면 내가 누구지 이러고 나오고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대라는 교대역에 하나의 거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번 약간의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삶이 뭔지를 내가 한번 대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잘 무쪽 자르듯이 명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서서히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B2B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의 삶에서 B2C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고객이 닥쳐야 될 문제, 제 고객이 이겨야 될 역경, 내 고객이 이겨야 될 과정을 저는 미리 경험하는 데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B2B에서 B2C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동한 게 전략 중에 하나였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무실을 좀 빼고 내가 집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게 가능한가? 진짜로. 네. 우리 집사람이 대놓고 나가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10년 전이었으면 더 했죠. 그렇죠. 멀쩡한 직업 냅두고. 그렇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그때는 막 무리하게 사람을 좀 만나서 질문을 이렇게 지금 방송에 인터뷰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좀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에 일부러 막 목요일과 금요일 점심은 무조건 약속을 하고 누구랑 밥을 먹는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려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냐면 밥 먹으며 인터뷰하며 질의응답을 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찾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이제 숟가락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숟가락을 상대방이 들 때 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내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밥을 다 먹으면 그리고 답을 얘기하고? 이분이 대답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의 눈을 보고 나는 숟가락으로 먹고 그러면 실제로 한 3, 40분 식사 시간에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때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하나 갖고 다녔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대화 내용은 무조건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돌았으면 그 녹음만 다시 듣고 정리를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노력의 요지는 뭐였는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조현신 대표님 저한테 막 탈탈 턴다는 게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털렸겠어. 그죠. 나도 지금 털리고 있는데 지금. 그때 저는 그렇게 탈탈 터는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좀 책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에 나온 책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외국에서 나온 책들 중에 이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을 어떻게 하든지 현실 우리나라 지금 나와 연결시키는 어떤 이론, 연습, 언어 이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B2B에서 B2C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전환해야 된다. 조직에서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으면 B2C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다시 뭐 B2B를 들어갔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능력이 B2B에 되면. 있어도 B2C처럼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죠 그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쫓겨나오잖아요. 쫓겨나기 직전까지 열심히 해 성과를 내면 돼요. 그럼 사장 눈에 들어옵니다. 일은 잘하는데 불편해.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네, 나도 그랬어요. 열에서 좀 통하는 게 있었구나. 예. 여튼 일을 잘하면 미움을 받아도 쫓겨나진 그럼.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성과가 안 나오면 버텨도 못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나오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B2C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음. 두 번째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렇지. 인터뷰를. 그러니까 그냥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만나줄 거거든. 처음에 갑자기 들이대고 누가 와서 나를 맞아요. 특히 밥을 먹자 뭐 요즘 같은 때는 더 불가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을 잡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약속을 잡을 때 소개를 할 때는 똑같이 하죠. 그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거에 좌절하지 말라. 그게 좌절이에요. 그건 결정할 일이죠.
그 사람이 오케이 언제 만납시다라고 했는데도 내가 시간이 서로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농부가 모든 씨가 다 열매 날 거라는 믿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인터뷰도 사실은 되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특히 아까 막 숟가락 질문 막 네. 이런 특별한 네. 본인만의 노하우를 장착을 하셨는데 혹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인터뷰에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뭘 물어보면 좀 될까요? 간단해요.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펴놓으면 돼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질문을 하기보단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질문을 기본적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즐겁게 밥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터져야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 그분한테 그래요. 전 이제 이런 인터뷰 기법을 과거에 제가 홍콩에서 영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업이 똑같잖아요. 고객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날 때 제가 이제 물었던 질문 어렵지만 그 분이 크면 클수록 이런 질문들 가장 그분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냐고. 어떻게? How? 네, 이런 질문들은 너무 얘기하기가 좋고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분은 말하고 싶을 때가 없어서 그렇지 말하고 싶어서 미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그 일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부자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그거는 운이잖아. 그건 해프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이 중요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성적 보고 공부하지 마라. 국어 공부는 성적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국어가 좋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엇이 중요한디가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뭐가 될 건데? 당신이 원하는 삶이 뭔데? 우린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그 3가지를 기본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서 또 30% 또 같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면서 그럼요. 그 맥락만 지키면 그분을 탈탈 터는 데 지장이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을 탈탈 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안해요. 탈탈 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런 만남이 그분과 저의 관계였어요. 관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죠. 그죠. 엄청 쫓아와가지고 막 네. 저를 털던데요. 그 인터뷰에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때 인터뷰의 목적이 뭐냐면 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털려고 가잖아요. 그 사람 알아요. 터는지. 털리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지금 기분 나쁘세요? 아니야. 저희 방송은 터는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키워가는데 저런 고수들의 훈련법을 복사를 해다가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사이트를 얻기를 위해서 저는 털어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청중들이 저랑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지게. 그러니까 잘 털어주시는 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팬층을 유지하는 거지. 말은 엄청 잘해. 자, 그럼 3번째. 네. 자, 기억하시죠? 음. B2B에서 B2C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전환한다. 2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네. 형성해 간다. 3번째 기억하시죠?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어쨌거나 네. 미리 먼저 읽고 준비해서 그럼요. 지금의 삶에서부터 맞습니다. 맞는 방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트렌드가 2065년 책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트렌드를 그 예측이나 예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 옛날에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유엔 보고서. 그러니까요. 그 책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 3D 프린트에 다 쌓여 있어야 돼. 없어졌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네. 줄탁동시라는 말 있잖아요. 줄탁동시. 밖에 있는 어미닭이 이렇게 두들기고 안에 있는 어린 병아리가 쪼고 그러다가 두 개가 딱 마주쳤을 때 계란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무시하고 책만 보고 다닌다든지 이게 무슨 공자도 아니고 그건 어렵죠. 또 현실을 미래의 변화를 무시하고 지금만 산다든지 이 2가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트렌드나 변화와 지금 그래서 신문도 많이 보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 현재 나하고 자꾸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내 삶을 모르잖아.
그죠, 모르죠. 내 현실을 모르잖아요. 네. 그분은 코로나도 안 겪었을 수 있지. 안 겪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겪어야지. 내가 해봐야지. 내가 그 미래의 어떤 예측된 관점이 맞는지 적어놓고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그런 노력들이 보면 어떤 것들은 제가 맞아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안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사업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에게는 그런 시장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의 본질을 먼저 아는 것. 근데 사람들은 잘 그런 걸 안 따지고요. 돈 되는 거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알면 그걸 하시죠. 그거 알면 내가 하지. 그래서 궁금한 거. 네.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숫자가 연도 하나 바꾸고 계속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은데 딱 추천해 1인 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트렌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책들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지론이 하나 있어요.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책은 잘 안 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늘 이런 마음속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갔을 때 그게 보면 여러 개 베스트셀러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베스트셀러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가 조인심 작가님 책은 좋아요. 내가 다 읽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쓴 누구 책, 추천한 누구 책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옛날 알라딘이나 고서점에 가서 옛날의 책 중에서 혹시 오늘을 얘기한 책은 없는지. 왜냐면 그 규칙 중에 나의 본질을 찾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어떤 책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들이 직접 하거나 그리고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저는 성경을 좀 자주 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런 본질들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나오시는 이 단어나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 확고하게. 지금 같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지금 54분? 64인가? 64, 제가 눈이 노안인데 이게 6으로 보이세요? 5로 보이세요? 6이네. 많이 오더라고요. 64명이 지금 동시에 같이 듣고 네. 계시고 지금 당신분에서 TV는 13명이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 교수님한테 직접 궁금하신 질문 해주시면 제가 이제 간간히 섞어서 네. 질문을 좀 해드리는 그래요.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수가 되는 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확고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도 본인이 해야 될 그거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또 한 번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토크. 사실은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중요하죠.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온라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이 주력하고 있는 소통 요즘엔 어떤 게 있을까요? 소통, 제 고객과의 소통. 뭐 어떤 거든.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을 잘 조절을 해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소통은 상담이에요. 저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걸 그냥 책 보시면 되지 유튜브 보면 되지 이런 세계 생각을 잠시 하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찾는 것도 엄청난 용기고 간절함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다른 걸 하는 것보단 그분들을 만나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1대1의 미팅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만나주는 것, 만나드리는 것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고요. 두 번째 소통은 지금 저도 이거 매주 수요일마다 하죠. 8시면 라이브를 하시죠. 저요? 네. 7시. 7시에요? 화요일 7시. 화요일 7시. 화요일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네네. 매주 화요일 7시 우리가 지금 24번째 하는 건데 매주 화요일 7시에 라이브를 해요. 근데 그 라이브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교육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15년 동안 하니까 100회가 넘었죠. 이제 90기까지 갔는데 90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신 분을 모셔서 그 얘기를 이제 탈탈 터는 거야, 저는. 전 그럼 예외로 털린 거네 가서? 우리 이제 이유도 없이? 우리 이제 전후로. 네.
우리 전후 사이로 전으로 제가 한번 거기에 네. 끌려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환할 수 네. 있었습니다. 전후로.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은 다른 분들에게 어떤 희망.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조윤심의 당신의 브랜드 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경영 인사이드. 인사이드라는 게 뭐죠?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탈탈 터는 것도 물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일과 삶으로 푹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같이. 푹 들어가서 우리가 내가 아까 세웠던 질문 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뭘 원하는 거죠? 이 질문을 끄집어내와서 자기한테 적용하는 단계. 그렇게 되면 좀 소통의 완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저는 이제 블로그에 좀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시 듣고 보고 읽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돈을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걸 우리는 보통 뻘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뻘짓. 뻘짓으로 하면 진짜 남 부럽지 않게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아 교수님도 그런 뻘짓을 하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근데 이 뻘짓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 왜 하세요? 물어보면 이거 되게 오글거리는데 얘기해도 돼?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러 다닐 때 책을 쓰신 분을 뵈면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쓴 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정작 시간 관리에 대한 책 쓰신 분이 막 늦게 오거나 아 책은 책이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책 쓰신 분인데 그 대화를 딱 넣어보니까 도저히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 의외로 있어요. 되게 뭐 생산성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도저히 이분의 삶에 생산성이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딩이라고 왜 책 쓰면 브랜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출판사 브랜딩이 된 거지. 본인의 삶과 연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 어떤 습관이 되냐면 이 사람의 삶에 조금 궁극적인 본질을 좀 알고 싶어하는 노력, 그런 경험,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어저께도 이제 그 최규상이라는 웃음 코치 하시는 전문가인데 이분한테 이거 유머를 배우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머를 배워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각자의 영역에서 뭐 웃음을 잘 활용해서 유머를 활용해서 내가 하다가 밥 먹다가 결국 당신처럼 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뻘짓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이른기업과정 오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요. 코로나 때면 어떻게 해요? 적게 만나면 되고요. 마스크 쓰면 만나면 되고요. 안전하게 만나면 되고요. 자기 컨디션 관리해서 만나면 되고요. 왜 안 되는 이유를 되는 이유를 대야지. 책을 못 보는 이유를 대지 말고 책을 볼 수 있는 이유를 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방향의 습관에 제가 한번 미리 해보는 것. 옛날도 그랬고 전 지금도 했고. 왜 뻘짓 하냐고요? 다 같이 뻘짓 합시다. 뻘짓, 딴짓. 오늘 아마 이 방송 같이 듣는 분들이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고수라고 모셔놨는데 결국 딴짓하고 계신다고 같이 딴짓하자고 하니 딴짓 애호가로서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전공, 한길, 한우물 이게 싸잖아요. 그럼 싸면 돈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거 그냥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명해지면 돈만 써요. 이거 돈 안 돼요. 돈 되려면 어떻게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밑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딴짓이죠. 뻘짓이에요. 이제 아마 1인 기업을 관심 있어서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가고 있는 분도 많죠. 많을 건데 네. 제가 본 1인 기업이 기업의 형태만 혼자서 대표라고 하지 사실 혼자서 있어갖고는 기업이 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1인 기업이 되기 위해선 이런 건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비법. 고마워요. 그런 질문해 주셔서. 비법을 좀.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런 거 하고 싶으신데. 아무도 그런 걸 안 보고 나한테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죠? 뭐 하면 돈 돼요? 이런 건 물어봐. 어떻게 하면 블로그 숫자 늘려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 늘려요? 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인 기업이라는 네 글자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삶이에요.
1인 기업처럼 사는 삶.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많은 그 성인들이 얘기했던 1인 기업은 트렌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실이에요. 그럼 내가 1인 기업을 준비한다가 아니고요, 1인 기업으로 사세요. 잠깐 얘기해도 돼요? 하셔도 저는 돼요. 이제 그 상담이 많이 오고 문자로도 이제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서 전화합니다. 전화 받았는데 27살 지방 전라남도 지방 어디 무슨 땡땡 하 땡땡 마트에서 근무하는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가 저한테 준 건 뭐냐면 나는 멋진 강사가 되고 싶어. 김미경 강사 같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 지금 신세가 이 마트에서 혼자 이루고 있습니다. 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본 거죠.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한 것은 어떤 강사 코스, 강사가 할 만한 학습, 뭔가 이걸 그만두고 뭔가 이거예요. 말하자면 약간 거치대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강사하면 1인 기업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속빈강정이죠.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떤 얘기 했냐고요? 강사가 뭘 강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 서비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뭘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강의해야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뭐가 나왔냐면 자기만의 기술이요. 그렇지. 자기만의 노하우예요. 근데 그건 정해진 노하우일까요? 자네만의 노하우일까요? 조금 있다가 저만의 노하우. 그렇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이 시골 마트에서 무슨 노하우가 필요해요? 물어봤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이래요. 그래요? 그럼 매출을 올리세요. 500으로? 300 정도만 올리세요. 50%만 성장해도 아마 그 하 땡땡 마트 전체 본사에서 튈걸요? 스토리를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대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방법을 알려줬으니 하든 안 하든 본인이 결정하라.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했어요. 생각해보고 10분 이내에 내 말대로 하고 싶다면 주소를 나한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내 책을 보내주겠다. 없으면 없던 걸로 하라. 오케이. 좋아요. 끝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 폰으로 녹음을 좀 해요. 아, 그 내용을? 네. 그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10분 안에 뭐가 왔어요? 주소가 왔어요. 그래서 제 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 책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의 사연과 주소와 이름을 송수영 대표, 강규영 대표, 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다 얘기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책 한 권만 보내. 이영석 씨 아시죠? 총각내야 책가게. 다 보냈어요. 한 명만 살립시다. 우리 이 친구 하나 살립시다. 그랬더니 다 책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일 매출 일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냐고요? 마트에서 근무하되 지금부터 1인 기업이에요. 역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핑계대지 않고 거기서부터 1인 기업으로 사시면 1인 기업이다. 네. 저는 그 말이 진짜 와닿네요. 1인 기업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다. 맞아요. 파이팅! 아니요. 손을 아이고야. 딱 들면 뭐라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 일입니다. 이거 제 일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직에서. 일이 다 저한테 쏠리겠죠. 네, 왕따 되는 거죠. 십자가를 홀로 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1인 기업으로 사는 거예요? 살게 되나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1인 기업 한다? 거칠에만 그냥 무대에서 강사처럼 예쁜 옷 입고 그런 꿈 꾸면 안 돼요. 그 꿈의 본질이 뭐냐? 겉으로 볼 땐 돈이잖아요. 안으로 볼 땐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방식과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미움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1인 기업으로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용기를 안 내도요. 그냥 미움받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 상황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걸려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또 적이었고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내 삶이니까 계속 내 길을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적 많았죠? 아시죠? 네, 저희가 전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방이 다 사실은 다 그럼. 전투 중이어서 전장에서 만나면 되게 공격하다가 그래서 그게 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긍정적 유대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1인 기업 교육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보셨지만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공동체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긍정적 유대관계. 어때요? 아까 있던 그 시골의 마트 그 학생 하나 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혼자 보내는 것보다 강기용 대표, 정철우 박사, 송수영 대표, 이영석 씨 책을 다 보내줬어요. 저한테 왜 요청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네. 왜냐면 그 컨셉이랑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자칫 브랜드 책은 이제 나중에 보내주게 하려고. 왜냐면 브랜드 책을 먼저 보내주면 얘가 갑자기 튀어나와? 여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처받지 마시고. 아니 이미 끝났어요. 오늘 이후로 다시 전선.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1인 기업에 있는 분들이 공통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한 2,500명, 활동하시는 분이 한 600명, 그리고 매번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이 한 3, 40명씩 나오시면 그게 서로 계속 유대관계를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질 네. 거죠. 저는 제가 원했던 그런 약간 느슨하지만 긍정적 유대관계가 연대가 이루어지는. 어디 혼자 있지 않아도 서로 힘을 내서 자신의 길을 손대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그러니까 1인 기업을 보여지는 어떤 모습의 이미지나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로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 일이라는 건 도드라지면 눈에 띄게 되어 있고 그럼요. 시샘에 이게 장본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올라가야 그렇지. 또 1인 기업으로서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지. 들어서 교수님은 적이 없으신가요? 적이요? 없죠. 적을 글쎄. 적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적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적으로 시작했지만 고객으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마인드면 사실은 주변에 적이 많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5년 정도를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 분야에 머물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긴 시간을 견디면서 이거 진짜 잘했다 싶은 순간도 있을 거고 이걸 내가 왜 했지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이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많죠. 근데 사실 견뎠다기보다는 즐겼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90기를 어저께 수료했거든요. 수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하려고요. 이런 게 90기까지 하고요. 그때 다들 우리 이제 재수강이 무료거든요. 교수님 우리 재수강 해야 되는데요. 91기는 언제 할까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미리 뭐 몇 개 하고 언제까지 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번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만족하게 해야 즐길 수 있지. 내가 뭐 누구보다 잘하고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게 오랫동안 한다는 건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오래 한 거잖아요. 할 때. 이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지. 저는 이렇게 살 줄 몰랐지.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딱 하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욕심내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오지랖 중에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갔었던 그 20대 캠프 같은 경우 그것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20대 캠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 캠프도 저한테 보는 질문이에요. 옛날에 있던 우리 회사의 직원은 이건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컨설팅하는 회사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묻는 질문은 첫째,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야.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 우리가 좀 오래 가려면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저는 그 20대 캠프에서요, 엄청난 성공자도 나왔고요. 엄청난 창업해서 돈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하마터면 어떤 회사나 공무원의 뒤에 줄 서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국가적으로 손실이겠냐. 그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죠. 와, 질문이 진짜 신박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일이냐? 오케이.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건 사명하고도 연결된 것 같아요. 그죠? 이 두 개를 생각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이 통찰과 성찰의 베이스에서 나온 질문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대 이렇게 와서 했던 아이들이
또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또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초중생들 대상으로 한 그 클래스가 있어요. 걔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도 하지만 제가 별로 크게 손을 안 대고 그 애들이 이번에 왔던 애들도 참여를 하고 누구도 참여해서 네. 함께 돈도 받고 수익을 내면서 하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블로그도 하고 공부 피드백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것도 똑같은 아이들이 질문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못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그 두 가지 질문이 맞으면 하는 거죠. 그 대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잘 해내야 되죠. 거기가 힘든 거네. 잘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과정이 중심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잘한 것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한 게 아니고 과정과 방법이 옳으면 비록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Next is best. 다음번이 또 있거든요. 다음번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아니면 넥스트가 없으니까 그게 끝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 과정이 잘못됐어. 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오래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점을 결과지향적으로 이게 유명해지거나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 계속 비교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해야 되는 일이냐의 관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면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결과가 설사 아니어도 그 과정이 포트폴리오가 돼서 분명 다음 걸 할 때 또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아니면 그죠? 길을 그러니까 잃을 이제 수 우리 있다 이거죠. 1인 기업 과정의 5주 과정 동안에 배우는 게 사명, 가치, 비전, 목표, 전략, 실행, 피드백 이런 하나의 얼라이먼트를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잖아요. 그 5년 뒤 비전 그러면 기본이 어기야.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월천도사도 검청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어긴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정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이가 많이 나면 어때요? 그러면 가슴이 안 뛰어요. 차이가 많이 나면 가슴이 뛰기 전엔 좌절이 돼요.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이 언제 달성하느냐 하면 오늘, 지금, 여기.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 비전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생겨서 달성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을 견디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오늘 여기에서 즐기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에다 집중을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꼭 이걸 몇 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온 건 아니라는. 마치 오늘 제 생애 마지막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네. 또 딱 저기죠. 인생에 아까 운이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력 당연히 잘하는 거 반, 운이 반. 그럴 때 이게 돼야 때가 맞았다. 내 타이밍이 이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의 절정, 인생의 타이밍은 언제신가요? 그 질문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이게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예요. 저는 생각하는 지론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을 빼놓고 나머지다. 그럼 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태어나는 거. 탄생. 내가 할 수 없지.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 이 두 가지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후회를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태어나고 주어진 만남이잖아요. 그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언제 갈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 갈지 언제 갈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결혼은 주어진 만남이에요? 선택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전혀 공익적이지 않은 방송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보면 선택한 만남이죠. 네. 근데 왜 복잡해지냐면 그걸 주어진 만남이라고 여길 때부터 결혼 생활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선택한 만남이에요. 왜? 내가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거든, 나는. 그러고 사는데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니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람이 통제 가능한 하루는 날은 딱 하루예요, 하루. 일을, 오늘.
그 오늘만 내 손에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아침 미라클 모닝이 왜 미라클 모닝인 줄 아세요? 아침에 깨어나는 것 자체가 미라클이에요. 오늘 여기 미라클 모닝님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이게 그분이 미라클 모닝 그분은 그 미라클 모닝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고 꿈꾸다가 시간 됐네 가자 이리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하루가 마지막이다.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그 하루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즐겁고 가장 충실되고 내가 해야 될 만나야 될 사람 당연히 오늘 해야 될 거는 미루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 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잘 나가는 분이 있어요. 잘 나가도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분에게는 성찰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도 질문을 통해서 당신을 좀 돌아보라. 또 하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건 배려가 좀 필요해요. 아, 그렇게 살아도 된다. 게을러도 돼요. 아야, 시름은 좀 쉬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 오시면 이게 크리넥스가 있어요. 다 이렇게 많이 울고 가세요. 힘들 때 이거 딱 보면 힘든데, 쉬세요 좀. 이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조율이 맞춰주는 기준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은 오늘, 지금 여기에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과 앞으로 들으실 분들에게 하나 딱 팁을 드리자면 오늘 여기에서 사는 삶이 힘들면 김용환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연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저기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때 라이브에는 그 게스트가 없이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질문들을 좀 취약해서 이른 기업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김용환의 세미나 유튜브에 오셔도 되고요. 제 번호를 찾는 건 간단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 뒤지고 이러면. 네. 그리고 카톡에서요. 카톡 검색창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 김용환의 10분 경영 클래스가 뜨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저를 딱 누르시고 친구 추가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저랑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요. 네. 만나고자 생각하면 언제든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전화든 줌이든 뭐 누구든. 예. 근데 이제 단지 지금 즉시 만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신청해 놓고 좀 기다리세요. 예. 때가 되면 만난다. 그럼요. 그때가 이르리니 깨어 계시면 누구나 다 만나리라. 네. 교수님 벌써 저랑 이 정말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사이에 너무 재밌었어요. 52분이 지났어요.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이 다른 질문들은 이제 나중에 되면 사라지는데 별거 없고요. 그냥 재밌다. 그냥 이런 얘기고 여기 라이브 TV로 오영숙 대표가 두 분이 방송 하나 만드시면 안 될까요? 단막극 말고 연속극으로 만나고 싶대요. 이거 누구 뭐 뻘짓을 버라이어티하게 뭘 더 하라는 거지. 지금도 힘든데. 그건 이제 이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저의 결정에 의해서 그럼요. 단막극으로 끝날지 연속극으로 끝날지는 제 결정에 따라 있는 거군요. 사실 저는 여기 조현심 대표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예. 왜 떠세요? 옆에서 있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주 오래됐고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신뢰점이 있어요. 예. 이분은 뭐 하나 시작하면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대충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많이 졌고 광야도 많이 걸었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많이 봤고 왜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데 제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현심은 어떤 사람이다. 조현심은 땡땡이다.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의존하는 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마무리를 또 이렇게 역시 김형환은 1인 기업의 아버지다.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1인 기업은 직업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그냥 현실이고 삶이다. 삶을 살다가 길을 잃으면 김형환에게 콜하면 된다. 이런 그 공식만 기억하시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혼자지 않다. 그죠?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교수님과 연결된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 조력 포인트를 교수님을 통해서 막 갖다 쏟아 부어 주시는 이게 함께 가는 사람들의 어떤 힘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3명이 함께 듣고 계시고요. 네. 네이버 TV는 14명. 이건 네. 아직 덜 활성화가 됐어. 유튜브에서만 수백 명이 지금 들어와 있을 텐데. 93명은 지금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 라이브로 예. 이 시간에 94명이 됐어요. 곳에. 네. 대단하시네. 이분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듣기가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듣게 되실 분들에게 이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1인 기업을 한다는 거는 특정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이템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전략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독립하세요. 일과 삶과 또 돈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시작하시는 노력, 시작하신다면 또 도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도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주변 공동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한 10권 정도 이상 읽은 그래요? 듯한 깊이감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짧은 단막의 질의응답이든 그리고 아니면 어떤 한 삶을 3가지의 어떤 단계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포인트든 이게 그냥 나온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환 교수님 하면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2개. 성찰과 통찰. 이건 시간이 더해져야 축적되는 그런 가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냥 언어를 그 키워드를 좋아서 내 걸로 갖겠다. 욕심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시면 10년 뒤, 15년 뒤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같이 가는 전우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저희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의 브랜드쇼는 여러분과 김영환 교수님의 퍼스널 브랜드의 어떤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